네, 안녕하세요. 영상 컨텐츠 이해 5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들 지내시고 계시죠? 지난 토요일은 개교기념일이라서 수업이 한 주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LMS 녹화하면서도 조금 더 선생님들이 좀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LMS가 평소보다 하루 좀 늦게 업로드가 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수강하는 기간을 하루 더 연장을 해 드릴 테니까요. 5주차 LMS 수강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그 토요일에는 어떻게 그 꽃놀이 좀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예쁘게 꽃도 많이 피고 생기가 넘치는데요. 그 과에서도 요번 돌아오는 토요일 대면 수업 때 마지막 시간에 그 야외 수업으로 벚꽃길 가서 사진 촬영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토요일에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좋은 추억들 만드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요맘때면은 소개해드리는 영화가 있어요. 봄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새해 되면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이렇게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하다가 요맘때면은 이제 마음이 또 흐지부지되고 새해 계획이 또 다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자기를 돌아보고 각오를 또 새로 세우고 그러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도 아마 특히 이제 학교 오시면서 처음에 되게 각오를 다지고 오셨다가 한 4주 정도 이제 그 수업을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상의 바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마음이 지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봄을 맞이해서 한번 각오를 좀 다져 봤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마음을 다질 때 도움을 주는 그 힘을 주는 영화를 좀 두 편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첫 번째 영화는 자산어보라는 영화거든요. 우리나라 영화고 2021년도 영화예요. 이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영화가 개봉을 해서 영화는 참 좋은 영화인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크게 화제가 되진 못했던 영화예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정약전이라는 인물이에요.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고요. 굉장히 똑똑했던 그 정약용 형제,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 다 굉장한 천재들이었대요. 이 삼형제가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 신유박해 휘말려가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된 거죠. 귀양을 간 거죠. 정약용도 강진으로 귀양을 갔고 바로 위 형인 정약종은 참수당하고 이런 형을 받았는데요. 정약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설경구가 정약전 역으로 나오는데요. 이 평생 공부만 하고 그런 서울에서만 지냈던 엘리트가 난생 처음 그 섬에 와서 낯선 곳에 와서 또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그 섬을 나갈 수 없는 이런 유배를 당한 입장에서 또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풍비박산이 나서 다 노비로 팔려가고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에요. 가족도 그립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섬에 가가지고. 그래서 술만 먹고 굉장히 비관을 하면서 저 같으면은 정말 살 수 있을지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이런 고민도 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약전이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동기를 찾거든요. 뭐냐면 그 섬에
창대라는 어부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변요한이라는 배우가 창대 역으로 나오는데, 이 어부가 굉장히 바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거예요. 근데 머리는 비상한데 공부하고 싶지만 천민이라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정약전이 이 창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한테 글을 가르쳐 줄 테니 너는 바다의 지식을 나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이 창대를 통해서 바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본인이 아주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물고기라든가 온갖 그 해산물들 이런 걸 연구를 해가지고 자산어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어류 도감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책을 완성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틴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실제 이 책이 지금도 수산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대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책을 완성을 하고 그 섬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그런 절망적이고 살아야 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이 책을 써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버티고 잘 살아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밥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와 동기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고요. 다음 영화는 2007년도 영화인데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예요. 아마 이 영화는 그렇게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실화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실제 이 영화의 인물이고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엘르라는 프랑스의 되게 유명한 패션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의 편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슈퍼모델들과 되게 방탕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가족들한테도 충실하지 못하고 맨날 외도하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화려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아주 희귀한 감금 증후군이라는 그런 희귀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꺼풀 빼놓고는 온몸을 모두 다 움직일 수 없는 마비가 돼버린, 그래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희귀한 병이거든요. 의식은 그대로지만 몸을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꼼짝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 사람한테 어느 날 간호사가 와서 헌신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서 한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의 도움으로 책을 써요. 자기의 살아왔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책을 출간하게 되거든요. 책을 쓰는 방법이 되게 어렵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알파벳을 하나씩 쭉 보여주는 거예요. A, B, C, D.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단어에 알파벳이 나오면 눈을 깜빡이는 거죠. 오른쪽 눈꺼풀을. 그런 식으로 자음, 모음 이렇게 맞춰가면서 20만 번 눈을 깜빡여가지고 완성한 책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는 그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영화화한 거고요.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은 그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 완성된 직후에 죽었다고 그래요. 한 열흘인가 있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견뎌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한테 어떤 목표, 삶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꼭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올해 그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마라톤 풀코스 완주하는 게 한 가지 좀 목표고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공부하시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 토요일 날 학교 오는 것도 힘드실 거고 또 LMS 듣는 것도 일상 생활과 병행하시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려우실 텐데 목표하신 거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결심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학업을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으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 수업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면 영화의 탄생, 그래서 초기 영화, 지난주에 조르주 멜리에스, 에드윈 포터, D.W. 그리피스까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피스 설명하다가 시간이 조금 부족했고요. MPPA와 헐리우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거예요. 자, 초기의 영화는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리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이라는 그런 최초의 영화가 상영이 됐지만 너무나 단조롭고 재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했던 여러 혁신적인 영화 개척자들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되게 재미있고 화려한 이런 영상이 표현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 우선 특수효과의 아버지인 조르주 멜리에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기신 분이죠. 마술사 출신이어서 이분이 이제 다양한 그 특수 효과들을 시도를 했다고 그랬죠. 특히 편집이라는 거를 최초로 도입을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902년에 달색의 여행이라는 영화, 그 달나라에 로켓을 쏴서 달나라에 가는 그런 이야기,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영상 문법의 가능성을 연 에드윈 포터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고요. 자, 이분은 최초로 교차 편집 또 인서트 컷 이런 것들을 영화에 활용을 했다고 그랬죠.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인 소방수의 삶 이런 거 보면 소방관들이 불이 나서 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갑자기 길에서 어떤 손이 쑥 나와서 그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장면을 끼워 넣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손을 좀 가까이서 찍은 클로즈업이 최초로 사용이 된 그런 영화고요. 또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인서트 컷, 예, 그 장면을 그 화재 신고를 하는 손을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영상 문법이라는 거, 그전 영화는 그냥 연극하듯이 한 장면을 쭉 연기를 하고 그걸 촬영을 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면 포터에 오게 되면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편집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어떤 장면을 끼워 넣기도 하고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이제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이 에드윈 포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상 문법을 완성시킨 사람은 그리피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잘생긴 분이고요. 영화의 문법을 확립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국가의 탄생, 그 그리피스가 만든 국가의 탄생 1915년도의 영화인데요. 현대 영화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최초의 장편 영화고요.
영화 상영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불 이상의 돈을 벌었대요. 그러니까 한 영화 한 편을 통해서 300억 원 정도를 돈을 번 거죠. 엄청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영화는 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퍼지게 됐고요. 교차 편집, 연속 편집, 플래시백 등 다양한 문법을 사용했어요.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차 편집, 연속 편집, 플래시백. 이 영화는 여러 가지 호평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나 KKK단, 그 흑인들을 막 테러했던 KKK단을 미화해서 조금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영화이고요. 그리피스가 만든 영상 문법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연속 편집, 장면의 개념을 등장을 시킨 거예요. 장면. 한 장면을 찍을 때, 그 전에 류미에르 형제 같은 경우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을 찍을 때 어떻게 찍었냐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차가 들어오는 거를 그냥 관찰해서 기록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 그리피스가 생각한 이 장면은 뭐냐면 장면을 쇼트로 잘게 잘게 나눴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 한 장면이거든요. 이 드럼스 오브 러브라는 그 1928년도 그리피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어떤 연회장에 주인공 여자가 등장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런 장면이에요. 리미에르 식으로 찍었다라면 이 장면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줬겠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장면을 쭉 중계하듯이 관찰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줬겠지만, 그리피스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장면에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거기에 그 주인공 여자가 걸어 들어가는 장면에서 장면이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찍은 장면으로 전환이 돼요. 조금 이따 영상 보여드리면 매우 매끄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여자의 동작을 일치를 시켜서 하나의 그 연결된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처리를 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 전체 장면에서 부분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여자 주인공을 더 가까이서 찍은 장면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서 찍은 거죠. 이렇게 전체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인물만 또 더 잘라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장면을 잘게 잘게 잘라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장면을 구성을 했어요. 이게 현대적인 영화나 드라마의 기법이거든요. 한번 이 장면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보셨는데요. 아마 되게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리미에르 형제나 또 멜리에스 영화들 보면 그냥 연극 같잖아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드디어 영화, 드라마 이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요 느낌하고 좀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텐데요. 요런 영상의 장점이 뭔지는 또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할 때 그때 또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톨러런스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문제작인데요. 1916년에
만들었고요. 당시 돈으로 250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투여했대요. 250만 달러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잖아요. 1916년이면은 우리 3.1 만세 운동보다도 3년 전이잖아요. 그때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화폐 단위가 생각해 보시면 30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특이하게 평행 편집을 사용을 해가지고 4개의 스토리를 연결을 해서 바벨론, 고대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 또 중세 어떤 그 성자가 순교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현대 미국의 이야기,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토리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평행 편집 방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거 다 세트로 만들고 이 엄청난 규모. 그리고 여기 엑스트라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이때는 전부 다 사람이 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여기 이 담장 위에도 사람들이 개미처럼 빼곡히 있어요. 얼마나 규모가 큰 영화예요. 1916년에 벌써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피스가 확립한 영상 문법인데요. 먼저 교차 편집. 자, 교차 편집이라는 거는 제가 포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도 보여주고 B라는 사람도 보여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두 사람이 A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B는 한편 또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보여주면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식을 교차 편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제가 샘플로 지금 영상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미절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가가 갇혀 있고, 그 간호사, 전직 간호사가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인데요. 이 소설가가 이 간호사로부터 이제 스토킹 당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간호사가 점점 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소설가하고 또 이 집으로 오고 있는 간호사하고 왔다 갔다 보여주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교차 편집이죠. 더 박진감이 넘치죠. 이런 연출법이. 이런 연출법을 확립을 했고요. 또 연속 편집. 자, 아까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 장면과 쇼트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백. 플래시백이라는 건 이제 회상 장면. 이런 것들. 뭐 사람이 죽어가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막 떠올리고 뭐 이런 장면들 많이 썼어요. 그거 플래시백이라고 하고요. 또 장면 전환 효과.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 넘어가는데 뭐 어두워졌다가 다시 화면이 밝아진다든가, 아니면 화면이 겹쳐지면서 디졸브라고 이야기하는, 화면이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이렇게 겹쳐지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리피스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낸 기법들이에요. 자, 1차 시수업은 이렇게 그리피스 이야기 복습하는 걸로 마무리했고요. 자, 2차 시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